푸틴의 러시아와 맞서는 독일은 불가피한 전쟁에 불을 지피고 유럽은 이미 이론의 영역을 벗어난 경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제 논의는 우크라이나만을 둘러싼 것이 아니라 만약 모스크바가 이 전쟁에서 더 무장하고 더 분개하며 군수산업에 더 의존하게 되고 이 갈등을 권력의 원동력으로 바꾼 같은 인물이 계속 지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러시아 경제를 완전히 새로운 기술적 단계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도로와 주택을 계속 건설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좋은 보수를 받는 일자리를 만들고 우리의 주권을 보장하는 러시아의 국내 비즈니스와 아이디어를 지원하겠습니다. 물론 일부 계획은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략적 개발 프로그램은 전면적으로 시행될 것이며 국가의 모든 사회적 보장도 반드시 이행될 것입니다. 2024년 12월 12일 마르크 류이터 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나토 자체와의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경제를 전쟁 체제로 전환했으며 2025년에는 군사비 지출이 국내 총생산 GDP의 7-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국가 예산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이제 독일이 더 이상 잠재적인 강대국에 머무르지 않고 이 전환의 중심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그리고 칼리닝그라드 지역이 긴장 지점으로 떠오르는 동부전선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2026년 6월 30일 독일 네덜란드 제1군단 이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에서 지상작전에 대한 전술적 책임을 맡았으며 7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습니다. 푸틴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왜 독일이 중심적 역할을 맡게 됐을까요? 나토는 이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요? 동유럽에서 독일의 변화는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이 변화는 러시아 국경과 발트해 근처의 민감한 지역에서 나토의 방위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독일 뮌스터에 위치한 독일 네덜란드 합동사령부가 이제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를 담당하도록 지정된 전력을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훈련을 계획하고 증원군을 통합하며 집단 방어 상황에서 지상 대응을 조직하는 역할을 합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미 보도했습니다. 2026년 5월 28일 이 군사 조직이 해당 지역의 나토 병력 지휘를 맡아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즉 베를린은 더 이상 유럽 안보에 대해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를린은 지휘, 병력, 계획 그리고 직접적인 책임을 최전선에 두고 있습니다. 루티의 발언이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이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갈 지친 강대국으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고는 더욱 무게를 얻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중국, 이란, 북한의 지원을 받아 대량의 전차, 장갑차, 탄약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나토 회원국에 대한 적대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며 속도가 빨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목록에는 사이버 공격, 영국과 독일 영토에서의 암살 시도, 체코의 탄약고 폭발,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핀란드를 겨냥한 이민자 이용, 그리고 발트해 지역에서의 민간 항공 방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설에서 가장 강렬했던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나토와의 장기적인 대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경고의 경제적 근거는 수치로 나타납니다. 핀란드 은행은 2026년 1월 러시아가 국방과 국내 안보 지출을 2배로 늘렸다고 평가했습니다. 2020년에는 GDP의 3.6%였던 것이 전쟁 노력으로 인해 7.2%까지 증가했습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총 비용은 GDP의 10%에 더 가까울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사회복지, 건설, 인프라, 국가 신용과 같은 예산의 다른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공장, 은행, 노동자, 계약, 그리고 전체 지역이 군사기계에 의해 이끌리는 경제입니다. 전쟁이 소득, 일자리, 정치적 생존이 될 때 평화는 더 이상 단순한 종이 위의 서명이 아닙니다. 인적 부담도 러시아 내부에서 무겁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는 유럽 안보협력기구 OSC에서 2026년에도 러시아의 손실이 여전히 매우 높았으며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이후 약 13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평가에서는 모스크바가 점점 더 제한된 봉원 선택지에 직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금전적 인센티브가 더 비싸졌고 대규모 강제 동원이 국내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전쟁을 단순히 끝낼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전쟁을 멈추면 국내에서 쓰라린 질문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갈등을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내몰린 사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푸틴의 러시아는 또한 공개적인 전쟁의 한계 아래에서 유럽을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2일 AP통신이 인용한 국제전략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부터 2026년 사이 유럽에서 144건의 의심스러운 드론 목격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독일,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영국, 덴마크를 포함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민간 항공을 방해하며 즉각적인 집단적 대응 없이 나토의 방공망 허점을 드러내는 데 사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론, 미사일 또는 전면 공격 이하의 다른 시도와 같은 하이브리드 행동의 한 유형입니다.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그단스크에서 열린 동부전선 정상회담 이후 상황이 불안정하며 앞으로 몇 주 또는 몇 달 동안 다양한 형태의 김장 고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푸틴은 독일을 위기에 빠뜨리기 위해 베를린을 침공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독일이 이제 직접적인 군사적 책임을 지고 있는 동부전선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폴란드 국경 역시 이미 하이브리드 전쟁의 사례가 되었습니다. 2026년 4월 발트해 국가이사회는 바르샤바의 전문가들을 모아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이주를 도구로 삼아 이 지역에 대한 하이브리드 위협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토론에서는 유럽연합 외부 국경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취약한 사람들을 조직적으로 이동시키는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 이전에 폴란드 연구들은 벨라루스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국경에서 발생한 위기가 민스크가 주도한 도발 작전으로 시작되어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하이브리드 행동으로 발전했다고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칼리닝그라드는 또 다른 긴장 초점을 추가합니다. 이 러시아 지역은 러시아 본토와 분리되어 있으며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에 위치해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25년 12월 블라디미르 푸틴은 칼리닝그라드에 대한 위협이 전례 없는 긴장 고조와 대규모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칼리닝그라드 12월의 위협 발언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12월 경고는 수발키 회랑 근처에서 나왔는데 이 지역은 폴란드와 발트 3국을 연결하는 좁은 지대로 유럽 방위 연구에서 자주 언급됩니다. 그곳에 어떤 압력이 가해진다면 독일, 폴란드, 발트 3국 그리고 나토 모두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독일은 시간이 멈춰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6년 6월 독일 육군 참모총장 크리스티안 프로이덴 장군은 독일이 2029년 또는 그 이전까지 러시아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나토 내부에서 공유된 평가를 인용한 것입니다. 이 발언이 전쟁이 예정된 날짜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베를린이 대중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짧은 위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독일은 수년 동안 경제 대국이자 군사적으로는 왜소한 나라로 여겨져 왔습니다. 이제는 더 많이 지출해야 하고 더 많이 지휘해야 하며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스크바가 나토가 하나의 블록으로 대응할지 아니면 내부에서 분열할지 알아보려 하는 시기에 동유럽의 방위를 지탱해야 합니다. 푸틴의 계산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그 정권의 정치적 언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은 키이우를 무력으로 굴복시키려는 시도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내부적인 기제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불가피한 전쟁이라는 표현이 유럽 내 논쟁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만든 체제는 점점 더 진정한 평화와는 맞지 않는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군사화된 러시아, 전쟁 경제, 대규모 참전 용사들, 활발해진 방위산업, 끊임없는 선전, 그리고 복수에 대한 야망을 가진 러시아는 전쟁 이후의 시기를 단지 힘을 재정비하는 휴식기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화면에 표시되는 픽스키를 통해 저희 프로젝트를 후원하고 재정적으로 기여해 주세요. 저희는 독립 채널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저희가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